네, 2024년 5월 29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오물비라를 뿌렸죠. 어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라는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북한이 한 200여 개의 오물폭탄을 던졌어요. 쉽게 말하면 똥을 던진 거예요. 똥, 인분, 가축 똥, 소똥, 그런 거, 쓰레기 이런 걸 잔뜩 넣은 걸 삐라, 그런 걸 넣은 풍선을 대한민국으로 보낸 게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발견된 것만. 더 많겠죠. 바다에 빠진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내면서 동시에 GPS 교란 작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동차를 모시는데 자동차가 GPS를 받아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죠. 이 GPS는 미국이 띄운 GPS 위성에서 위치를 쏴주는 전파가 나오죠. 그러면은 지상에서는 세 군데에 있는 전파를 잡으면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북한이 이 GPS 전파를 교란하게 되면 이게 흔들리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안 가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은 GPS를 민간 버전용과 별도로 밀스펙이라는 밀리터리 스펙을 따로 합니다. 밀스펙은 전파 교란을 안 받게 해놨죠. 그래서 군사작전을 할 때도 이 GPS가 잡아주면 가서 타격을 하잖아요, 미사일이. 북한이 어쨌든 민간 GPS를 교란하는 전파 작전도 하면서 동시에 오물폭탄을 삐라로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국은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는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어요. 만지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군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는 날 대한민국은 태극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전투기를 동원해서 스트라이크 패키지 연습을 했죠.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북한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작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어쩌고저쩌고 비난하는 설명을 했는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탄두가 들어있는 미사일을 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맞거나 또는 다른 공격, 우리의 응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화학무기를 쏘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런데 생물학 무기라면 해볼만 합니다. 이번에 이 오물비라를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이게 북한이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즉 생물학전을 한 겁니다. 이거 터키 여행하신 분들 이스탄불에 가보시면은 이스탄불 공방전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진이 어디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스탄불 공방전을 벌일 때 죽은 사람 시신을 투석기에 넣어서 쏜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역병이 패스트, 흑사병이죠. 이 흑사병이 유럽을 초토화시켜서 인구를 굉장히 줄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유럽에 왜 흑사병이 펴졌냐? 이거는 이 칭기스칸의 후예인 몽골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동유럽을 치면서 유럽으로 흑사병이 퍼졌다라는 게 거의 정설에 가까워요. 자,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은요, 중국권에서는 최고 군주를 황제라 그러고, 처음에는 주나라 때, 하은주 할 때 주나라 때는 왕이라 그랬고, 그 왕이라는 게 이제 춘추 전국 때까지는 왕으로 가다가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진시황이잖아요. 진시황이 자기는 왕 중의 왕이니까 황제란 걸 만듭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최고 군주는 황제고 그 밑에 왕이 있는 게 됐죠. 이 유목민 세계에서는 최고의 군주를 칸이라고 합니다. 칸.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사람들은 조금 발음이 약한 간 이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우라는 게 있습니다. 선우. 선우라는 단어를 쓴 적도 있고 칸이라는 단어를 쓴 유목이 있는데 대체로 칸이죠.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우리를 굴복시키고 중국을 먹었는데
뭐 그들도 이제 칸이라 그랬죠. 이런 이렇게 전체 칸이 있고 작은 칸들이 또 나가서 만듭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 그러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 그러죠. 이 칸이 다스리는 나라를 칸국이라 그럽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삼수변에 간짜서 한국이라고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몽골이 중국의 원나라를 만들고 중앙아시아에다가 4개의 칸국, 캅차칸국, 이랑국 뭐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1347년 킵차크 한국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징기스칸의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이쪽 새롭게 정복한 곳에 이제 칸이 되죠. 그 아들이 또 칸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킵차크 겁니다.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1347년 킵차크 한국이 지금 크림반도를 쳐들어갑니다. 크림반도가 원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뺏겼죠. 러시아 영토가 돼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제노바 공국이라고 유럽 역사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해서 황제가 다스리면 제국, 왕이 다스리면 왕국, 공작이 다스리면 공국입니다. 후작이 다스리면 후국입니다. 지금 공국이 하나 남아있죠. 룩셈부르크 대공국. 룩셈부르크 군주는 왕이 아니고 공작입니다. 근데 대공이죠. 영국은 왕이 군주죠. 근데 그 왕세자는 웨일즈의 대공을 경합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 3개가 모인 왕국이잖아요. 근데 웨일즈란 나라는 일찌감치 잉글랜드랑 별도의 나라인데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의 군주는 없어졌고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 사람이 차기 왕이 되는 왕세자가 웨일즈의 대공을 겸해요. 공작이 군주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가 지금은 통일돼 있지만은 1300년대에는 도시국가로 있었어요. 작은 나라. 그런 데에서는 이제 왕이 없고 공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작이 다스리던 큰 도시국가가 제노바입니다. 제노바. 지금도 있죠. 이 제노바가 해상무역을 많이 해서 지중해 무역을 많이 했죠.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르네상스를 일으켰고 해상무역을 하면서 중세를 붕괴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흑해까지 들어가서 흑해 안쪽에 있는 크림반도에 카파라고 하는 도시를 일종의 식민지, 컬러니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카파가 그 당시에는 크림반도의 중심인데 이쪽을 킵차크 칸국의 군사들이 공격을 합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몽골군은 전투를 할 때 어느 성에 쫙 들어가서 항복해! 하고 안 하면은 작살내서 다 죽여버리나. 다 죽입니다. 그 다음 또 성에 가서 항복하면은 그 사람을 자기네 부대원으로 편입시켜서 선봉으로 내보내서 그 다음 전투에서 네가 저 성을 때려 부숴. 그래야 충성이 증명돼요. 때려 부수면은 그 다음 전투에서 또 계속 선봉으로 쓰면서 자기네 편으로 완전히 흡입을 시키죠. 그런 식으로 몽골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몽골군이 이제 카파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카파에 있는 제노바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몽골군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투석기에 넣어서 성 안으로 뻥뻥 던져버립니다. 그 흑사병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되게 중국에서 발생한 걸로 봐요. 원나라 쪽에서. 원나라인지 중앙아시아인지 헷갈리는데 중앙아시아에서 그 목축 하는 데니까 거기서 아마 흑사병이 일어난 거고 그게 사람한테 온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이렇게 뭘로 죽은지 모르는 시신을 갖다가 쏴버리는 겁니다. 쏴버리면 이쪽에서는 난리가 나죠. 시체가 날라오면 징그럽죠. 그것도 막 부패가 된 게. 그리고 전염병이 펴지죠. 시신을 보게 되면 쇼크를 먹습니다. 제가 유럽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유럽 전쟁이 굉장히 잔인해요. 독사 있죠, 독사. 독사를 토기에다 넣고 토기 안에다가 이렇게 독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토기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 겉을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싼 다음에 그걸 투석기로 던집니다. 그게 적진의 성인 안에 떨어지면 방어하는 병사들은 환장해요. 다 도망갑니다. 또 뭐를 쏘는가 하면 말벌이 있죠, 말벌. 말벌 집을 따가지고 말벌 그걸 그대로 해서 도자기에 도기에 넣어갖고 그걸 쏩니다. 그럼 말벌이 떨어지면 난립니다. 독사, 말벌, 시신 쏘는 게 많았어요.
원래 유럽 전투에서도 많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유럽에 이제 흑사병이 퍼졌다는 설이 대체로 되죠. 이게 생물학전입니다. 독사도 생물학전이고 말벌도 생물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 때 와갖고는 이제 독가스를 쓰는 화학전을 했고, 2차 대전 때는 원자 무기를 쓰는 원자전전으로 온 거죠. 전쟁이 항상 칼이나 총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생물학전, 화학전, 생화학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짐승 키우시는 분들, 가축 키우는 분들이 구제역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구제역 퍼지면은 우리 소하고 돼지 다 묻어버리잖아요. 북한은 구제역이 뭐 엉망인 나라입니다. 저 가축 분뇨 여기다 쏴 가서 던져버리면 대한민국 올봄에 또 구제역 일어날지 모르고요. 또 AI 조류 독감에 의해서 우리 닭들 또 도살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북한이 저거 하는 걸 우리 군 당국에서는 만지지 마시오 그랬는데 상당히 저는 북한이 도발을 했다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접종 계획에 의해서 생후 며칠마다 보건소 가갖고 뭐 결핵 뭐 주사 계속 맞습니다. 예방 주사를. 그래서 우리는 잘 병에 안 걸려요. 영양 상태도 좋고. 근데 북한은요, 결핵부터 국가 예방 의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붕괴됐을 때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 북한에는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역병들이 많이 있거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다 이 결핵 맞는 예방주사 다 맞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는 없어졌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그렇다가 북한 들어갔다가 결핵 걸릴 수가 있어서 이게 문제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수돗물 먹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 닦고 세수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수돗물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북에 우리 부대가 작전하러 갔을 때 북한 수돗물도 별로 없지만 오물 먹으면은 이거 다 설사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오물 처리가 안 돼갖고 똥통하고 오물간이 가까워서 오염됩니다. 제가 한참 동북공정 관련해서 중국 돌아다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더운 날 어느 중국 시골에서 참외를 팔길래 아이고 좀 먹자 하고 그거 사서 제대로 안 씻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깎아는 먹었던 것 같은데 1분도 안 돼서 배탈 나더라고요. 화장실 가느라 혼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왜냐, 그 참외가 그냥 거름 뿌리고 짐승똥 갖다 뿌려서 키운 밭에서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지금 오물폭탄을 던진 거는요, 중세 때 흑사병 걸린 시신을 던진 것과 같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구제역 돌 수도 있고 AI 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전염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때리면은 우리가 대응하고 뭐 복잡해지고 러시아에 수출하는 무기를 우리가 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살짝 피해갖고 생물학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해프닝으로 놀리고 이 새끼들 뭐 똥폭탄 보내네 이러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머리 많이 쓰는구나. 그럼 여기는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도 대응해야죠. 우리도 사이버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래요. 막 짬뽕으로 전쟁하는 거야. 고전적인 전쟁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뭘 제안하는가 하면은 북한판 갑신정변이 이모군란 일어나게 해라. 북한의 하급 전사들이 군관들을 죽이고 반란 일으키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북한의 고급 엘리트를 상대로 걔네들이 레볼루션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급 군인들이 이모군란 때 조선에서 하급 군관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대원군을 끌고 와서 모셨잖아요. 그리고 민비가 도망갔고, 지금 우리는 계속 당성이 강하고 사정성이 강한 고급 간부들을 상대로 자꾸 이렇게 뭘 하는데, 아니라 이 바닥 사람들을 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남북 간에 총알이 왔다 갔다가 안 해서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뭐 나와가지고 지금 최혜병 특검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저게 북한이 다 수석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게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돼.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할 거고. 이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엔 세게 나왔죠. 생물학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북한을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을 해서 탁 쳐야 이깁니다. 늘 하던 것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태극 훈련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 한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김정은이 가슴을 서늘하게,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많죠. 뭐 대한민국 K-팝 쫙 뿌린다든지 심리전 한다든지, 심리전도 많이 알려졌는데 또 다른 심리전을 해야 돼. 아주 북한을 바닥에서부터 막 동학난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동학사상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모군란이 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총 쏴갖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마지막 수단이고 그 전에는 생물학전 뭐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 전쟁을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해야 되고 국방부는 딱 백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전쟁을 국가정보원이 해야 됩니다. 북한이 생물학전을 하고 있고 우리도 think the unthinkable 해서 새로운 전쟁을 펼쳐야 된다. 그 대상은 북한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